총각선생, 해도령, 방울신녀. 이들의 거침없는 토크 배틀이 지금 시작됩니다.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기묘한 세계. 당신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트리는 시간. 무당들의 거침없는 토크 배틀. 미스테리 서클 오늘의 주제는 죽음 데스노트입니다. 탄생이라는 출발선을 끊자마자 쉴 틈 없이 달리게 되는 인생의 레이스. 그 끝에는 절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종착지, 죽음이 있다. 죽음에 대해서 두 종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죽고 싶다, 죽이고 싶다. 그 남자하고 살고 싶어서 서방을 죽여달래. 그 아들 자체가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살도 팔자에 정해져 있잖아요. 자살할 팔자는 없는 것 같아요. 영향이 이제 아예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게 죽음을 두고 벌어진 무당들의 양보 없는 토크 현장. 그리고 안 할래요. 되게 슬프다. 부모님께. 촬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이야기가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단골 질문 중에 하나가 저는 언제 죽나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명은 잘 나오는데 제 거는 잘 안 보여요. 신명에서는 오래 산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일러주셨는데 제가 멘탈이 깨질까 봐 안 알려주시는 건지 그때 임박해서 알려주려고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잘 안 그렇죠. 알려주시더라고요. 사실 그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보려고 해도 사실 뭐 보이질 않아요. 사람이 죽고 사는 거는 하늘이 결정을 하죠. 그래서 아무리 무당이라도 하늘이 결정한 일을 발설해서는 안 되고 맞아요. 그 죽음을 돌릴 수는 없거든요. 한 30대 사람이 와서 50대의 명이 다 됐어. 그러면 애동태는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의 이 멘탈이 이제 무너지고. 그렇죠. 이 뒷감당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신령님한테 무척 혼났죠. 네가 돌리지 못하는 건데 왜 알려주느냐.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안 합니다. 근데 또 그 죽는다고 말을 안 했다고 욕먹는 경우가 또 우리가 있어요. 죽을 눈이 보였는데 참아. 아, 당신 죽겠다. 얘기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가족들이 온 거예요. 쫓아왔어요. 왜 죽는다는 얘기를 안 하셨냐고. 그 뒤로 이제 사실 이제 방법을 찾은 게 이분은 죽을 수에 닿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죽는다고 대놓고 말을 안 해서 또 이런 말을 또 잘 안 믿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두 종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냥 죽고 싶다. 또 두 번째는 죽이고 싶다. 이렇게 나뉘는데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 죽고 싶어서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살도 팔자에 정해져 있잖아요. 만약에 자살할 팔자가 아니라면 아무리 약을 먹고 목을 매도 절대 죽지 않죠. 그쵸. 옛날로 말하면 따지면 호랑이한테 물려가는 팔자, 벼락 맞아서 죽는 팔자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요즘 시대에 호랑이한테 물려 죽을 일도 없고 벼락 맞아 죽을 일도 거의 없으니까 자살로 이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선생님하고 좀 생각이 다른데요. 자살할 팔자는 없는 것 같아요. 무속적으로 봤을 때 자살하는 원인 중에는 자살계의 영향이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는 그것은 사실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제 생각 아닙니다. 같아요. 호랑이가 물려가는 거를 현장 수습을 내가 많이 본 사람이에요. 자살도 지 팔자에 있어야 자살이 되지 아무리 시도를 해도 안 되는 건 안 된다 그래요. 어느 정도는 있는데 이게 팔자에는 없다라는 거. 팔자라는 거는 원래 그 집에서 자살을 했던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자살이 이어질 거나 이런 대물림 되는 경우는 있지만 팔자 자체에 타고 태어나서 그 사람이 몇 살에 자살이 되고 기운상 몇 살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조금 이제 없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이 자살이라는 게 사실은 사주에 영향이 이제 아예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게 부딪히는 살, 상충이나 원진살이나
혹은 상대와 사주가 맞닿았을 때 부딪히는 살이 많은 사람은 자살할 가능성도 사실 높다고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은 OECD 그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상담을 통해서 남자친구하고 합을 붙이려고 이렇게 상담을 했던 그 경험이 있어요. 풀이 과정에서 그 남자친구, 그러니까 만나고 있는 그 남자친구 분이 사기꾼 그런 기질이 다분했고 상담하고 했던 그 여자분한테 헤어지지는 않더라도 잠시 잠깐은 이 풀이 과정을 끝낸 다음에 굿이 끝난 다음에 며칠은 만나지 말고 뭐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좀 그런 거를 심의 깊게 잘 새겨서 듣고 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좀 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70대 할머니셨는데 아들을 살려달라고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수술을 하면 낫는 병인데 절대 안 하겠다고 지금 버틴다. 그러니까 너무 아들이 완강하게 거부를 하니까 구술해서라도 아들의 마음을 좀 돌려줘라.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제가 아들 사주를 놓고 방울을 딱 들었는데 이미 죽음이 너무 가까이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엄마가 막을 수 있는 그런 죽음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신명에서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 자체가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를 할머니한테 차마 전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그걸 돌려보내는 마음이 너무 그렇지. 어려웠어요. 10살이나 어린 남자고 이 여자가 바람이 났어요. 그 남자하고 살고 싶어서 서방을 죽여달래. 일로 와봐요. 이래. 잡당겨가지고 팔로 딱 잡당겨갖고 갈겼어. 왜냐? 바람이 어떤 내연의 관계가 있어도 남편을 죽여달라는 건 아니잖아. 그럼요. 얼마면 되겠냐. 어디 갔더니 묘묘한 방송에 나온 제자가 1,000만 원을 달라 하더랍니다. 어머. 죽여준다고. 그래서 내가 사람을 놓고 사람을 죽여달라고 점을 보러 오는 거는 아닙니다. 저도 며느리를 이렇게 죽여달라고 하는 그 시어머니가 오신 적이 있어요. 자기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는데 건물에 그 재산이 죽은 아들의 명의로 돼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뺏기 위해서 며느리한테 소송을 지금 중이었어요. 그래서 관제 소송인데 이게 이제 계속 가서 시어머니가 절대 이제 좋을 일이 없었거든. 그러다 보니 그 상황을 잘 설명은 해드렸는데 그렇다고 제가 뭐 며느리를 진짜 뭐 죽이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런 적도 저는 있었습니다. 안대로 병수발에 지쳐서 맞아. 남편이 한 13년, 14년 이제 식물인간 상태로 이렇게 누워 계셨던 분인데 병수발을 하느라고 병원비는 계속 들어가고 아이들은 또 키워야 하는데 생활은 또 안 되고 이 병수발을 하는 그 아내분도 너무 이제 지치고 힘드셨던 거예요. 방법이 없겠냐 물어보시는데 사실 그 마음은 정말 저도 공감을 가고 안타까운데 아무리 식물인간 상태라도 다 하지 않은 명을 우리가 일부러 끊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말로 그냥 위로 드리고 잘 달래서 보내드린 적은 있어요. 근데 무당이 사람을 죽이는 비방을 하면 정말 그 사람이 죽잖아요. 제가 애동 때 직접 본 건데 동생이 형을 죽이겠다고 해서 형 옷에 그 집에 된장, 고추장을 묻혀서 형이 다니던 쪽 하수도에 묻었더니 정말 죽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방송에 나가면 진짜 요거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지 마세요. 아니 요거는 왜 저 사람이 죽었냐면 주당살이 맞아요. 같이 동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딱 그렇게 예, 맞아떨어진 거지 저렇게 100번에도 절대로. 일반 분들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를 죽게 하는 의식은 사실 우리가 사자를 이제 불러서 이용을 하게 되는 행위잖아요. 보내는 거죠. 특히 이제 일반인은 사자를 부를 수도 없고 죽이고 싶다고 뭐 벽에 죽이고 싶은 사람 사진을 걸어놓고 뭐 화살을 쏘고 다트를 쏘고 뭐 그게 절대 죽일 수 없으니까 일반인 분들은 애초부터 그런 거는 하지 마세요. 네, 단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점을 보면 그 사람의 명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죽는 날이 가까워진 사람이라면은 하얀 연기가 이게 뒤에서 나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어떨 땐 또 까만 시커먼 옷을 입은 남자가 보이기도 하는데 바로 그거가 사자 아닐까? 까만 옷 입은 사람 형체가 보이고. 저도 재작년에 이제 저희 집에 다니는 그 신도분께서 어머니를 이제 모시고 왔는데 딱 그날따라 그 어머니를 딱 봤는데
평상시에 입고 이제 이렇게 입고 오셨는데 제 눈에는 그게 그 까만 옷을 걸친 것처럼 배더라고. 어머니 명이 다한 그렇죠. 것처럼 배서 그래서 제가 이제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또 워낙 연세가 있으셔서 그러면 가시는 길에 엄마 이거 만난 거 그냥 사드세요 하고 이제 용돈을 좀 드려서 이제 보냈는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 있다 이제 부고가 왔어요.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그래. 저는 어릴 때 신병을 앓을 때 동네에서 뭐 칠순잔치나 뭐 이제 잔치를 하는 집에 이제 우르르 동네 사람들이 다 가잖아요. 막 이 상을 차려놨는데 할아버지 옆에서 막 뭐라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잔치집에서 할아버지 송장 냄새 나. 할아버지 죽을래나 봐. 이렇게 말이 나간 거예요. 그리고서 며칠 후에 할아버지가 정말 돌아가셨고 무당이 되고 나서는 그 썩는 냄새가 이제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걸 이제 그때서야 알은 거죠. 저는 감정이 막 올라와서 좀 눈물이 되려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를 보시고 지금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갑자기 그래서 눈물이 울컥울컥 눈물이 나는 경우가 좀 많고 굉장히 어쩔 때는 감정이 막 울컥할 때가 많더라고요. 지금 울컥하는 거 아니죠? 아니, 지금은 그리고 일반인들도 죽음을 미리 알 수가 있어요. 옛말에 사람이 죽기 3년 전부터 혼이 뜬다 하잖아요. 평소에 안 하던 짓, 뭐 예를 들어서 말도 많이 안 했는데 말을 많이 한다든가 집 청소를 한다든가 뭔가 정리정돈을 한다든가 이렇게 행동 관찰을 해보면 아, 좀 죽음을 앞두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께서도 이제 그러셨는데 그 암투병으로 이제 이거 수술도 하시고 항암도 하시고 이제 병원에서 1년 시한부 이제 그 내렸다가 오늘 갑자기 원래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이 아닌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보고 싶다고 그러시면서 언제 한번 안 내려오냐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때 따라 또 제가 계속 일이 좀 바빠가지고 아버님 이거 일 정리되는 대로 한번 이제 내려갈게요 했더니 야 이놈아 아버지 죽고 나면 올래? 딱 이러셨어요. 그래서 아이 무슨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이거 정리되는 대로 다음 주쯤에 한번 가겠다고 했는데 딱 그 통화를 하고 3일 있다 돌아가셨어요. 주무시다가. 근데 무의식적으로 가슴속에 보고 싶다 혹은 뭐 마지막 인사라도 해야겠다 하는 아마 그런 것들이 무의식 쪽으로 아마 있으셨던 것 같아요. 선몽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조상이잖아요. 만약 꿈에 돌아가신 조상을 따라가는 꿈이라면 80%는 죽음을 뜻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나머지 한 20%는 따라와라 하고 따라갔는데 여기 뭐 있고 이 자리 좋다 뭐 이제 여기 가면 이런 데가 아주 좋다 여기 살아 이러한 어떤 길 안내 길몽 이런 것도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죠. 요즘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요즘에 많이 흔히들 이제 이 꿈은 이렇다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꿈 중에 치아, 이가 빠지는 꿈인데요. 윗니는 우리가 보통 아버지 계열, 뭐 아버지 계열 이쪽 아래쪽은 이제 어머니 쪽, 어금니 쪽으로 가면은 뭐 좀 높은 어른분들 뭐 이렇게 좀 알고 있는데 내가 7차례가 왔습니다. 자, 내 해석 방법은 위에 이빨은 친척이라도 나보다 윗사람, 아래 이빨은 나보다 아랫사람으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고쌤하고 좀 비슷하게 해석을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때에 따라서 또 우리 해도령 선생님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사실은 하는데 저는 사실 오히려 막 썩었던 이빨이 빠지는 꿈은 뭔가 막혔던 일이 풀린다고 해몽을 하기도 하고 사실 저희 옛날에 아랫이빨이 빠졌는데 그 저희 친척 어르신이 돌아가셨거든요. 사실 뭐 그것도 때에 따라 또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총각 선생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이 빠지는 꿈은 꼭 죽음을 뜻하는 것만은 아니고 죽음까지는 아니더라도 불길한 징조 정도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발이 나오는 꿈도 이별과 이제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때로는 이 신발 꿈이 죽음이 되기도 해요. 신호가. 그 신발 두 쪽을 꿈에 가지런히 뭐 이렇게 벗어났다든지 아니면 신발이 낡고 해져서 버려지는 경우가 있다든지 이런 꿈을 꾸면 또 주변에 어느 분이 돌아가시든지 또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고부 갈등
형제 갈등, 부부 갈등 등 갈등의 끝을 보여주는 의식도 있습니다. 바로 제사인데요. 가족 갈등의 원흉으로 전락한 의식 제사. 이제 전통은 사라지고 스트레스만 남았다. 2일장도 이일장. 생겼다고 하는데 저는 3일장이 제사나 이런 차례가 필요하냐 안 하냐 시킨 피자, 빵, 제사상에 올려놓고 제사를 지냈다는 거야. 그거. 제사 음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좀 잘못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사는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껏 내려왔고 싸우지 않는 그런 화목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3대 제사까지는 모셔야 덕을 자손들이 후손들이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근데 슬프다. 부모님께 슬퍼. 왜 갑자기 그래, 이거 하는데 슬프지? 무당의 죽음 제일 불쌍해. 그럼 당연하지. 삶과 죽음을 잇는 무당들의 유언이 공개됩니다. 미스터리 서클에서는 폐가 흉가 또는 빙이나 잘못된 신내림 등 영적 고통으로 솔루션이 필요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